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시가 강독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제 고전시가 강독 중에서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 중에서 그 한역된 고려가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로는 15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158페이지에 나오는 한역된 고려가요입니다. 한문으로 번역이 된 이제 고려가요라는 뜻이겠죠.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제 계림묘인데요. 이 계림이라는 것은 신라의 명칭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계림묘는 뭐냐면 망국어죠. 나라가 망할 조짐을 이야기하는 노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망국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림묘를 이제 보면요. 자, 거기 이제 계림묘의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거기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계림항엽 공령청송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계림이라는 건 신라죠. 황엽이란 것은 누런잎이죠. 누런잎. 누런잎이니까 이건 바로 망할 징조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공령이라는 것은 개성을 말하죠. 청송은 이제 푸른 소나무죠. 자, 푸른 소나무라는 거, 푸른 소리니까 이거는 이제 번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는 망하고 고려가 흥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림이 신라를 가리키고요. 신라가 낙엽이라고 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이다. 공령은 개성의 송악산의 별칭이고 푸른 솔, 그러니까 고려가 흥할 것이다. 최치원이 지었다고 하는데 참묘다. 이 참묘라는 것은 그 네모 천호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참묘라는 것은 예언의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예언. 예언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참자가 이제 미리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이야기한다. 우리말로 한다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구교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나오죠. 망구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망구교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망구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한자를 보면 뭡니까? 나무, 망국, 찰리, 나제.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판리, 판리, 소판리. 그 다음에 우우, 삼아우, 부이, 사바사. 이런 이야기죠. 한자 음을 달면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남쪽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나무라는 것은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귀의한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인 거 아시죠? 자, 이 나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인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망국이니까 망국으로 귀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찰리나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오른쪽에 159쪽에 2번 나오죠. 신라 51대 군주인 진성여왕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진성여왕이 판니 소판니는 소판 두 사람이라는 거죠. 소판은 신라의 3등급 벼슬 잡찬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우우. 자, 우우도 만족스러워하거나 탄식하는 모양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안타깝다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삼아우라고 나왔죠. 자, 이건 뭡니까? 세 사람의 아간이다. 17관등 가운데 6등급 벼슬. 6등품에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등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부인은 진성여왕의 유모인 부호 부인인데 남편 위용과 함께 여왕의 신임으로도 정치를 논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무아미타불 여왕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해석을 해보면 나무아미타불 이제 망국 이런 이야기니까 나무아미타불 여왕이죠. 이게 진성여왕이라고 그랬죠. 이제 망할 것이다. 망국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판니 소판니 소판 둘과 그 다음에 아간 색과 그 다음에 부의 그러니까 부호 부인 때문에 우울한 건 탄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바라는 것은 이제 현실 세계가 아닌 그런 어떤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망한다는 의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해설 나오죠.
삼국유사 권이 진성여왕 거타지조에 나오고요. 그래서 노래 유래와 노랫말에 실려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1대 진성여왕이 정치를 한 지 몇 해 만에 여왕의 유무였던 부호 부인과 그녀의 남편 유용 등 3, 4명의 총신이 세도를 부려서 정치를 마음대로 흔들었죠. 그래서 도적대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의 주문처럼 은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어라는 것은 그 스물은 자죠. 숨겨진 말이란 뜻이죠. 한자를 보면. 이걸 영어로 잘곤이란 말도 쓰죠. 또는 슬랭이란 말 쓰죠. 누구누구의 언어, 슬랭귀지. 이걸 이제 슬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신라의 망국을 예언했고 일종의 주문과 같이 여겨졌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망국예언가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망국예언가 3번. 자, 이 망국예언가를 보면 지리, 다, 그다음 뭡니까? 모두 도자죠. 물결 파자죠. 그다음 도파죠. 지리다 도파 도파. 그러니까 지리다 도파 도파 이 단어는 이제 모두란 뜻인데 거기 보면 이치를 안다는 거죠. 지리니까 이치를 안다. 지 알지자에 이치 리자 아닙니까? 다 모두 다 지리를 이치를 아는 자는 모두 다 문맥이죠. 도파. 이 도파라는 것은 이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도망갔다. 도망갔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소리만 빌려온 거죠. 도파라는 의미 자체를 소리만 빌려와서 이제 그렇게 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16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해설에 보면 기 2편에 나온다고 나오죠. 160페이지 넘어왔습니다. 페이지. 자, 이 기이라고 할 때 이 기자라는 것은 이제 적을 기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적었다 이런 뜻이죠. 다를 이자니까. 그래서 이 처용랑 망해사조에 있는 노래는 신라 49대 헌광왕 때 산신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아는 사람들 망할 것을 알고 도망갔다. 도읍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신과 지신이 나타나서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서 경고를 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즐거움에 몰두하다가 이제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완산요를 보겠습니다. 완산요. 완산요입니다. 자, 거기 한자를 보면 가련, 완산하. 뭡니까? 실부, 체련유죠. 이 가련이라는 것은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가련이란 말이 불쌍하다. 자, 완산의 아이. 완산은 이제 전주죠, 전주. 완산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부니까 이거 뭡니까? 아버지를 잃었다는 뜻이죠. 실부. 아버지를 잃고. 이 체련이라고 할 때는 이 체자가 눈물 체자예요. 눈물. 이 년이라고 하는 것은 잔물결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눈물이 잔물결이 되어서 윤흐를 유자죠. 흘러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련하구나. 완산의 아이. 아버지를 잃고 눈물만 흘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유폐시킨 페두나인 신검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결국에는 후백제가 망할 것이라는 노래를 이야기한 거죠.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인 금강을 사랑을 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눈치를 챈 견훤의 맏아들 신검은 신하들과 모여서 견훤을 가두고 금강을 죽였어요. 왕위에 올랐죠. 이런 혼란을 틈타서 왕건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사만을 통일한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라고 나왔죠. 아까 이야기했죠. 예언의 노래. 참여라는 것은 예언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1쪽에 나오는 5번 3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자를 보면요. 삼장사, 리, 점든 거. 자, 그 다음에 옆에는 뭡니까? 유사, 주해, 집, 오수. 그 다음에 당차, 언예, 출사회. 그 다음에 뭡니까? 위상자해, 시여언.
자, 이거 보면 어떤 게 좀 생각이 납니까? 쌍화점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었죠. 자, 이것을 이제 3장이라는 것으로 한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7자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7원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7원시는 넷셋으로 이렇게 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삼장사의 리, 속리자예요, 속리자. 삼장사의 속에, 안에, 점, 불결점자죠, 등불 등자죠. 등불을 켜러 갔어요. 점든 거. 그런데 사주.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절의 이제 주지 스님이죠. 윤이 있다는 뜻이고, 해라는 것은 뭐 해라는 것은 이제 그 초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뭐뭐여, 뭐 뭐뭐다 이런 정도 해석되죠. 그러니까 절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잡을 집자죠. 나의 손을 잡았다. 잡을 집자예요. 그래서 당차원이죠. 당차원에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당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빼어날 당자인데 원래 이 당은 빼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if의 뜻이에요. 만약 이 말이 나온다면 사회 절 밖으로 나온다면 이런 이야기죠. 뭡니까? 말한다는 줄. 상자라는 것은 이 주지 스님의 비서승이죠. 상자에게 말해서 시연 너의 말이라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삼장사에 불을 켜러 갔는데 이 주지승이 내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절 밖으로 나간다면 네 말이라고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작품 쌍화점의 2장을 한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고려사 열전에는 3장과 함께 사룡이라는 노래도 수록되어 있고요. 고려 충렬왕 때의 총신, 이 총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애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총자를 한자를 보면 이렇게 썼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집이고 용이 있죠. 집에 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마리 용이. 그럼 엄청나게 총애를 받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에게 아부하기에서 노래 잘 부르고 춤도 추는 가문 집단인 남장별대를 만들어서 이제 부르겠다는 거죠. 남장별대는 남자들이 이제 분장을 해서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사룡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옵니다. 6번째 사룡. 사룡이라는 것은 이제 뱀사자 용룡자죠. 자, 일단 한자를 보면 유사 함용미 문과 태산잠 만인 병일어 짐작 제양심.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자, 유사 뱀이 있다는 거죠. 유사 이거는 이제 둘 셋으로 끊는 게 좋겠죠. 먹음을 함자에 용미죠. 그러니까 용의 꼬리죠. 뱀이 있는데 용의 꼬리를 머금었어요. 용의 꼬리를, 그러니까 용의 꼬리를 물었다는 뜻이겠죠. 물고 그다음 뭡니까?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어요? 지나갔다는 걸 들었어요. 어디에? 태산의 봉우리죠. 봉우리를 지나갔다는 걸 들었다. 만인. 그러니까 만인이라는 것은 만인이에요. 만 명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죠. 일어. 한마디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름 명자인데 여기서는 동사 쓰인 거겠죠. 한마디를 말한다 할지라도 짐작, 양심이죠. 뭡니까? 두 마음에 양심이 두 마음이죠. 짐작이 있네. 두 마음에 짐작이 있네. 이런 뜻이죠. 원래 이제 짐작하다 이럴 때 이 작자는 무슨 작자냐면 술잔 작자죠. 이 짐이란 건 따를 짐자죠. 술잔을 따르면서 얼만큼 따르면 되겠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짐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교재 그 162쪽에 이제 보면, 이제 해석이 쭉 나와 있고요. 자, 해설에 보면 고려사의 삼장과 함께 실려 있지만 두 노래의 정서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삼장에서는 이제 화자가 일탈행위를 즐기고 있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 사룡에서는 화자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렇게 나왔죠. 사룡과 비슷한 노래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어진다라고 밑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넘어가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한송정국이라고 나와요. 한송정국. 자, 이걸 보면 월백 한송정, 그 다음에 파안 경포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뭡니까? 애명이죠. 애명. 레, 우, 거, 유신, 일사, 구조. 자, 월백이니까 뭡니까? 달빛이 희다는 거죠. 월백, 달빛이 희어요. 한송정이니까 뭡니까? 달빛이 희다. 근데 한송정이니까 이 한송정이라는 곳이겠죠. 지명이죠. 강원도 강릉에 있는 정자 이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빛이 하얀 한송정이라는 거죠. 달빛이 흰 하얀 한송정, 한송정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파안, 물결 파자의 편안을 안자죠. 물결이 잔잔해요. 경포축, 경포의 가을. 애명이죠. 슬플 애자의 울명자, 슬프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레우거, 왔다가 또 가요. 그런데 유신,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것은 한 마리의 모래의 이 모래사자죠. 갈매기죠. 모래의 갈매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3쪽에 이제 보시면 거기에 이제 또 해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강릉에 있었던 한송정의 풍광을 노래한 작품은 중국에 전해졌다는 기록과 함께 고려사에 실려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죠. 세상의 전하기를 이 가곡이 비파 밑바닥에 적혀서 중국의 강남에까지 떠내려갔는데 강남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궁금해했고 고려 강종 때 장진산 강남의 사신으로 가자 강남 사람들이 이 가곡의 뜻을 물으니 장진산이 시를 지어 풀이하기를 달 밝은 한송정의 밤 물결 가라앉은 경포의 가을 슬프게 울며 오락가락하는 신이 있는 갈매기 한 마리. 그러니까 화자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한송정과 경포, 갈매기가 나는 풍광을 아주 절묘하게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의 이원수요죠. 자, 일단 한자를 보면요. 서경, 성, 외, 불화자니까 화색이죠. 그 다음에 안주, 성, 외, 연광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왕래, 기간, 이원수. 그 다음에 원원, 구제, 검창. 이렇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이 서경이라는 게 평양을 가리키죠. 평양이죠. 평양이고요. 평양성이죠. 성이 붙었으니까. 평양성 밖에 화색이니까 불빛이죠. 불빛이 있다는 거죠. 안주성 밖에 연광이죠. 연광은 연기가 있다는 거죠. 연기로서 연경 연자니까. 왕래 기간 그 사이에 왕래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왕래를 해요. 이원수. 그러니까 이원수는 이제 그 이성계를 가리켜요. 이성계.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이제 이게 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장수 숫자예요. 고치세요. 원컨대 구제한다는 거죠. 검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백성을 이제 검창이라고 합니다. 거기 163쪽에 그 3번의 각주에 보면 검창은 검은 머리를 드러낸 사람, 관직에 나가지 않는 일반 백성 뭐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4쪽입니다. 164쪽에 보면 목자득국이라는 게 나오죠. 페이지 164쪽. 목자득국. 그 목자득국 위에 해설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해설 부분을 보면 고려가 어지러워지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하는 신흥 사대부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무인이 등장한다. 위화도 해군, 군대를 돌렸다는 거죠. 조정을 장악한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다. 이 노래는 고려 말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성계뿐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목자득국이죠. 목자득국은 말 그대로 자, 이 목자를 한자를 밑으로 쓰면 이성계를 가리키죠. 이성계가 나라를 얻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목자득국이고요. 그래서 목의 자를 아래 위로 합치면 이가 된다고 나오죠. 이가 된다. 그래서 이씨를 가리키고 이 득국이라는 건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이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적인 참여다 이런 말 하고 있죠. 그래서 위화도 해군의 성공으로 고려를 지탱했던 최영을 내친 이성계 일파는 거리낄 게 없었다.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운다. 알았죠? 거기 보면 폐가 입진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창왕을 보위에서 내쫓고 궁양왕을 세웠다. 그리고 다시 그를 내치고 조선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우대후라고 하는 게 165쪽을 펴보시면 10번에 우대후가 나옵니다. 자, 165쪽입니다. 일단 한자를 보면요. 우대후, 용리해. 그 다음에 뭡니까? 천수, 동, 정, 그 다음에 이제 파죠. 자, 우대우니까 뭡니까? 소자죠. 소가 크게. 이 후자가 뭐냐면 울후자예요. 울부짖을 후자죠. 소가 크게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용이 떠나는 거죠. 바다를. 그 다음에 얕은 물에서 농자가 이제 여기서는 희롱하다를 쓰세요. 푸른 물결을 희롱하네. 여기서 이 파자 같은 경우는 한자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 물결을 희롱하네. 그래서 밑에 나오죠. 이 훈건적이 고려를 침략해온 해가 소의 해인 을축년이었다. 소가 크게 운다. 또 훈건적의 침입에 놀란 국민왕은 경상도 안동까지 피난 간다. 여기서 용은 왕을 가리키고 바다는 궁궐, 떠났다는 건 수소를 버리고 작은 시골로 갔다. 안동으로 떠나간 왕은 낙동강에서 노발이 달 길을 보면서 영호루에서 주색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풍기했다고 나오죠. 자, 밑에 해설에 보면 이제 31대 군주인 공민왕은 원명교체기 14세기에 국권을 회복하기에 노력을 했다고 나왔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만수산이에요. 밑에 11번에. 만수산. 그래서 이 만수산을 보면 만수산, 연무. 자, 만수산에 이 패자가 가릴 패자죠. 그러니까 만수산에 있는 그 뭡니까? 연기와 안개가 이제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166쪽에 보면 고려 후기 원나라 간섭 아래에 있었던 그런 그 시기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왕의 힘이 미약했고 충렬왕은 원나라에 의지하는 정도가 매우 심했고요. 자신의 배경이 되었던 원세조가 죽자 의지할 곳을 잃게 됩니다. 만수사는 임금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원나라 세조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요. 안개와 연기가 서려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부음이란 말 나왔죠.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부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66쪽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66쪽에 12번. 자, 묵체교인데, 자, 일단 한자를 보면, 용이라고 나왔죠. 용. 이 묵체교를 한자를 봅니다. 용종포, 작도목, 정사, 진묵체. 그 다음에 아욕, 유, 금, 연, 맞아. 소, 이, 구득.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 용종포 밑에 1번 각기 나오죠. 고려시대 3배를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나왔죠.
작도목이죠. 그러니까 삼배를 사용해서 만든 도목책이죠. 작도목. 도목이란 건 이제 도목책을 가리킵니다. 근데 정사,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은 진실로 묵책이라는 거죠. 묵책. 묵책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바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더 주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뽑은 사람을 이렇게 긋는 거죠. 검은색으로 쭉쭉쭉쭉 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삼배를 사용해서 만든 도목책, 나란 일이 정말로 검은 책이로세. 기름에 절어두려 해도 올해는 삼시도 그나마 못하겠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167쪽. 13번. 호모교인데 그 위에 나오죠. 고려 충수강 때 문신이었던 김시경을 관리로 등용을 하고 이동하는 인사권한을 지닌 전주를 장악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관리를 이동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목책의 이름을 썼다 지었다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호모교죠. 호라는 건 박을 가리켜요. 박. 그래서 박을 가리키는 겁니다. 호모교. 그래서 거기 이제 한자 보면 호지, 목, 그 다음에 그 기지, 일수, 선, 누, 대, 목기, 일수, 선. 그 다음에 뭡니까? 거해, 거해. 원, 그 다음에 개, 거령. 그 다음에 피산이죠. 피산. 접피자. 피산지, 령, 원빈, 그 다음에 그 거령이죠. 자, 그러니까 호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바가지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가지나무, 호지목이라는 게. 기지, 호지목, 바가지나무의 줄기죠, 줄기. 줄기가 그 한 물대야다. 그러니까 박나무 가지처럼 잘라서 물 한 대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누대목기 일수선이죠. 그러니까 그 느티나무 가서 물 한 대야. 잘라서 그런 얘기고요. 거에 가보세요. 저산 마루 고개까지 멀리 가보세요.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꽃갈변자인데 꽃갈변이라는 게 이제 그 산마루 고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산 골짜기 너머에 거기에 이제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산 골짜기 너머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지불례 서리가 오기 전에 그다음에 간다는 거죠. 낫 예자죠. 벨 예자. 낫으로 베어서 가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고려의 충신이었던 실권을 잡았던 무신정권 시기 제23대 고종 제위 37년에 불려졌던 노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3편 작품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168쪽. 168쪽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68쪽이에요. 자, 14번 남구요. 자, 남구요라는 것은 남쪽의 외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구. 남명 남자. 그래서 고리에 보면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홀유 일남구. 심입 와생 공오리 공자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문득을 있잖아요 문득 있다는 거죠. 한 마리에 남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구는 홍건적을 가리키는 거죠. 홍건적 쳐들어오니
깊을 심자죠. 들어간다는 거죠. 입. 어디로? 그래서 자죠? 생봉이니까 뭡니까? 깊숙이 이 와우봉에서 잠을 자겠다. 거슬러 잠을 자겠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1359년에 고려를 침입했다가 실패했던 홍건적이 1361년에 20만 명의 병력으로 2차 침략을 감행했고, 고구려군이 이제 성천관과 자비령의 방어선을 지키지 못해서 개성이 함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 공민왕은 개성을 떠나 안동으로 피난을 가고 전략을 제정한 고려군이 홍건적을 이제 몰아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야가죠. 아야가 밑에. 한자를 보면 아야, 마고지, 그 다음에 종, 금거, 하래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9쪽입니다. 해설. 고려 28대 군주인 충의왕은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했던 왕이었다. 그래서 본성이 호협하고 방탕하고 주색과 사냥을 일삼고 청사를 돌보지 않고 후궁만 1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무척이나 싫어했고요. 충의왕은 이제 원나라에 폐지되고 유배를 가게 됐다는 거죠. 원나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말라. 충의왕은 악양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번 페이지 169쪽. 자, 이제 한혁된 고려가요의 마지막 작품이죠. 자, 보현찰이죠. 이 찰은 절이죠. 그래서 하처, 시, 보현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제 의미를 이제 보면 보현찰, 하처가 뭐겠습니까? 어느 곳이죠, 어느 곳. 어느 곳이 보현찰인가? 여기서 시는 뭐뭐이다예요. 보현찰인가? 수차, 화동, 도살.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따를 숫자 2차자죠. 이 계획에 따라서 그림은 같다는 거죠. 그림은 같다. 뭡니까? 칼도자에 죽일 살자죠. 한 칼에 죽이네. 어느 곳이 이 보현원이란 말인가? 절이란 말인가? 이 계획에 따라서 한꺼번에 죽이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고려가요 중에서 한옥가요 부분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